금요일 저녁. 여보, 내일 재우가 여자친구 데리고 인사하러 간대더라. 그래서 엄마가 왔으면 하던데 시간 괜찮아? 어머, 그때 그 여자친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니 인사하러 오나 보네. 그런 거라면 가야 되지 않겠어? 어머니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들 텐데 일찍 가서 도와드려야겠다. 그럼 내일 오전에 일찍 가는 게 낫지 않아? 어머님 혼자 다 하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여보가 오늘 잔업이 많잖아. 그래서 힘들 것 같다고 이미 말했는걸? 내가 다시 전화 드릴게. 그냥 손님도 아니고 동생 여자친구 소개 날이라고 하잖아. 가는 것도 40분이면 가니까 그때 잠시 눈 붙이면 되는 거고. 고마워. 당신처럼 착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가서 고칠 게 없나 확인해야겠다. 전에 화분 거치대 다리가 위태롭다고 들었거든. 그럼 오늘 가는 게 안 나을까? 생각해보니까 준비할 게 많으면 그만큼 마트 갈 일도 많단 말이잖아. 내가 연락해보고 말해줄게. 잠시 후. 어머님, 건강하셨죠? 효정이네. 응, 나야 잘 지내고 있지. 근데 무슨 일이니? 내일 재우 여자친구가 집에 오는 날이라면서요?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아버님이 계시더라도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시간도 촉박하고 손도 모자르잖아요. 어머, 역시 효정이라니까. 선우가 얘기했구나. 안 그래도 내일 온다고 해서 집 청소하는 중이야. 지금 네 시아버지는 마당에 풀 뽑고 있고. 그럼 저희가 가서 도울게요. 내일 아침 일찍 갈까 했는데 그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다 해놓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가서 청소나 음식 도울게요. 일도 바쁜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냥 재우랑 시간 비슷하게 맞춰서 오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뭐가 많거나 하지 않어. 그럼 어머님 얼굴 본다 생각하고 갈게요. 그래도 큰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보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결정 다 해놓고 말하면 뭐하니. 그래, 얼굴 보면 나야 좋지. 근데 효정이 넌 바쁘지 않니? 아까 선우가 잔업이 많아서 바쁘다고 하던걸? 안 그래도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바쁜 거 아니라서 괜찮아요. 아님 일요일에 집에 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래. 온다고 생각하고 있을게. 그럼 이불도 다 꺼내놔야겠다. 저희가 가서 할게요. 그럼 어머니 조금 이따 봬요. 그날 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어머, 벌써 왔니? 밤에 오는 거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운전은 내가 있는걸. 그럼 뭐하니? 오는 거 치면 효정이가 다 쌌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옆에 타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네가 운전을 좀 험하게 해야지. 괜찮아요. 오빠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근데 마당에 아버님 안 계시던데 어디 가셨어요? 집에도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요. 잠시 앞에 마트 갔다 오라고 했어. 냉동실 보니까 효정이가 좋아하는 붕어 아이스크림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저것 사오라고 했지. 역시 어머니가 최고예요. 오빠도 어머니 보고 배우는 게 어때? 맨날 나가지고 뭐라 한다니까. 근데 집을 뒤집은 거야? 이거 다 정리 언제 하려고 그래? 우리 안 왔으면 다 못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일을 너무 크게 펼린 것 같아. 이거 다 언제 정리하고 잔다니?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제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해요. 오빠는 아버님 모시고 와. 우리가 하고 있을게. 어머니, 혹시 고칠 거 없어요? 그럼 화분을 바꿔야 되거든? 분갈이도 있지만 전에 거치대가 넘어지면서 깨진 게 있어서. 근데 그게 워낙 무겁잖니. 그럼 아버지랑 가서 사올게. 뭐냐? 너희 벌써 온 거야? 아버지, 저랑 같이 화분 사러 가요. 엄마 취향은 아버지가 알잖아요. 뭐? 이놈아 이거 놔. 그럼 어머니, 저흰 청소해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날 늦은 밤. 너희도 갑자기 와서 고생 많았어. 덕분에 빨리 정리된 거 있지? 효정아, 고생했어. 뭘? 어머니, 그럼 내일 아침에 음식 준비도 같이 해요. 어머니 손맛은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조는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그래, 고맙다. 너희도 얼른 들어가서 자렴. 네 아빠가 이불 다 깔아놨다고 하더라. 네, 어머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넌 진짜 아내를 잘 만난 것 같아. 어쩜 저렇게 속도 깊고 참하니? 그것만 그래?
솔직히 이 집도 효정이가 해준 거잖아. 엄마 아빠 낡은 집에서 살면 고생 많이 한다고 그동안 번 거 탈탈 털었잖아. 솔직히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렇지. 게다가 우리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사돈내외가 참 부러워지는 순간이라니까. 너도 효정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 할 정도로 말 잘 들어. 애가 얼마나 똑부러지니? 내일 오는 재우 여자친구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맏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구나. 근데 넌 재우한테 여자친구 얘기 들었니? 나한텐 하질 안 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더라고. 너라면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냥 똑똑하대. 가끔은 칼 같은 면모가 있긴 하대더라. 근데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없어서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재우가 어벙벙한 느낌은 있잖아. 내일 오니까 엄마가 직접 봐봐. 그래도 엄마 눈이 정확하지? 그래. 지금 생각한다고 해서 뭔가 풀리는 것도 아니지. 효정이가 방에서 기다리겠다. 얼른 들어가서 자고 내일 보자. 엄마도 잘 자. 다음날 점심.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얼른 와요. 자자, 내 집이다 하고 편하게 앉아요. 참 나가시네. 재우야, 네가 이런 아가씨를 만날 줄 알아? 아빠 다현이가 오해하잖아.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한테 이럴 거야? 아버지가 장난으로 한 건데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그동안 일한다고 여자를 등한시했잖아. 부모님 입장에선 대견하면서도 신기할 수 있는 거지. 오빠도 그만해. 손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소방님, 다현씨, 오해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다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형수님 최고. 다현아, 여기가 내 형수님. 우리 형을 용으로 만들어줬다니까. 정재우, 너 진짜 그럴 거야? 재밌네요. 가족들이 모두 화목해 보여서 좋아 보여요. 저랑 재우 씨가 결혼하게 되면 형님 되실 텐데 부족한 저 잘 가르쳐 주세요. 아, 네? 그렇게 할게요.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니. 우리 효정이가 참 착하고 다정다감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많은 도움 줄 거예요. 네,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래서 둘은 결혼 생각이 있는 거야? 상견례 얘기가 없어서 말이다. 그건 저희가 나를 조율해 볼까 싶어요. 다현 씨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 아무래도 일정 잡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돈내외는 뭐 하시고 있나? 그냥 작은 가게 운영하고 계세요. 크게 유명하지 않아서 모르실 거예요. 어머, 아유, 두 분 다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딸을 훌륭하게 키웠으니까요. 그치? 내가 그래서 다현이를 좋아한다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똑부러져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해결책 같은 걸 제시해주거든. 진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건 큰 행운이 아닐까 싶어. 재우씨도 참. 재우씨도 얼마나 멋진데요. 연구원이라는 직업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재우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건 그렇게 좋아하더니 연구원이란 직업을 더 얼른 가졌어요. 지식이 많은 선남선녀가 만난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그래야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반반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혼수나 예단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해요. 일단 내 집 마련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집 위주로 먼저 하려고요. 결혼식은 한 번만 하는 일회성이지만 집은 계속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우선순위에 뒀어요. 물론 어른들은 크게 식을 치르는 걸 좋아하는 건 알지만 앞으로 살아갈 건 저희라서 상의 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똑부러졌네. 우린 남들 하는 것처럼 했었잖아. 그랬지?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마음에 쏙 든 것 같아. 서방님이 자기 짝을 잘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 그래.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 건 너희인 만큼 원하는 대로 해. 그날 저녁. 유정아, 혹시 주위에 잘 아는 공인중개사 없을까? 공인중개사는 갑자기 왜? 누가 알아봐달라고 한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보시더라. 나중에 재우가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 집 하려면 반반으로 들어갈 건데 자기가 가진 걸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말을 했더니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여자분이 그랬다는 거야. 아버지한테 여유자금 부탁했대나 봐. 그래서 밭을 팔겠다고 하시는 거 있지? 그 밭은 대대로 내려온 곳이라면서. 아버님 예전에 그렇게 급할 때도 거긴 건들지 않으셨잖아. 근데 갑자기 거길 팔겠다고 한 거야?
이래저래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 걘 자기가 모아서 결혼해야지 이제 일도 안 하시는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나 모르겠네. 그럼 여보, 아버님한텐 밭 팔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도와드리는 건 어때? 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 그리고 그거 못 받을 가능성도 큰걸. 그래도 당신 가족이잖아. 어떻게 외면하겠어. 그리고 도련님 반응 보니까 빌려서라도 할 것 같은데? 생판 남한테 빌려서 고생할 바엔 우리가 도와주고 느긋하게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건 그렇다 쳐도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그래. 자, 내가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서 모은 적금이야. 우리 생활비 최대한 아꼈어. 크진 않지만 서방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다 빌려주겠다고? 자그마치 1억 4천만 원이야.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려 그래? 난 이거 결사 반대야. 그럼 그대로 놔두게. 만약 이걸로 문제가 생긴다면 딱 그 정도 인연일 뿐인 거야. 나중에 아버님 힘든 거 보면서 해드릴 걸 하는 것보단 이게 좋지 않을까? 우리도 빠듯하긴 해도 안 해주면 당신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할까? 혜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네. 너처럼 주위에 잘하고 성실한 애가 날 만나서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런 말 안 해도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 모두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아, 이거 아버님이 빌려주는 걸로 하자. 아님 서방님이 안 받으실 것 같아. 응, 내가 잘 말할게. 다음날 저녁. 형,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로 하셨어. 야, 설마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형도 결혼할 때 도움 받았어? 아니. 그래도 막내라고 도와주시기로 했나 보네. 근데 아버지도 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장만하셨다 들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나도 그 정도 생각은 있어. 다현이 내가 뭔가 많이 해와서 살짝 부담이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재수씨가 잘 사는 집인가 보네? 그냥 가게 하시는 정도야. 솔직히 명문대 나오는 거 여러모로 힘들잖아. 장학금까지 받고 다니서 그런가 남한테 보이는 걸 중요하게 따지긴 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집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닌가 싶다. 재수씨 많이 도와줘.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최고더라. 평생 살 사람이잖아? 그렇게 할게. 나 이제 결혼 준비나 하러 가야겠다. 얼른 결혼하고 싶네. 지금 그 자유를 만끽해. 나야 서로 취미가 맞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면 좀 힘들 수 있거든? 유부남의 조언 잘 듣겠습니다. 그래. 얼른 집에 들어가서 자. 반년 후. 애들이 이렇게 빨리 결혼한 줄 몰랐네. 근데 선우야, 재우는 언제 도착한다고 하니? 온다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말이야.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싶어. 아까 아이씨 나왔다고 전화 왔거든? 새 가족 맞이다 보니 많이 설레시나 봐요. 그러게. 솔직히 선우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겠니? 걔가 모자란 부분이 많지. 재아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마음이 놓이는구나. 엄마, 아빠, 우리 왔어.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렴.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푹 쉬다 와서 그런지 얼굴이 좋구나. 들어오세요. 바깥이 덥죠? 시원한 음료 내갈게요. 그래, 그러자꾸나. 다현아, 우리 선우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정말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쁘게 사는 거 잊지 말고. 물론이죠. 전 형님한테 다녀올게요. 이제 며느리인데 같이 해야죠. 싹싹한 게 보기 드문 아가씨야. 우리가 말년에 며느리 보기 참 좋은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서, 지금은 앉아서 쉬고 있어도 되는데 말이야.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다녀오니까 어때? 나중에 형수님이랑 가봐. 바다도 맑고 공기도 좋더라. 형만 휴문내면 되지 않아? 형님은 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걸로 해요. 재택으로 하는 게 뭔가 시간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제가 크게 재주가 없다 보니 그렇네요. 그렇구나. 전 집에서 노는 건 그래서 직장 알아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도 좋은 곳 나왔는데 썩히고 있기 그런 거 있죠. 다현이가 꽤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업 쪽도 해볼까 말까 생각 중이야. 돈이야 요즘 나라에서 창업 지원 많이 해주잖아. 그거 받으면 되니까. 사업이요? 요즘에 나라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위험 부담이 높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주위에 투자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구나. 하긴 잘만 하면 사는 건 걱정이 없으니까. 우린 안정적인 직장이 좋아서 이렇게 버는 거잖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아닌걸. 이 좋은 날 돈 얘기해서 뭐 하겠니? 자자, 조금만 쉬고 저녁이나 먹자꾸나. 오늘 효정이가 공을 많이 들였어. 새 가족 맞은데 평수랑 식탁이 같아선 되겠냐고 하더라. 와, 형수님 감사합니다. 형수님 음식 진짜 맛있거든요. 아, 너도 좋아하게 될걸? 솜씨가 남달라. 종종 생각나는 맛인데. 그치?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거면 그럴 수밖에 없지. 나도 밖에서 일만 안 했으면 잘할 수 있을걸? 잠시요. 역시 효정이가 한 게 깔끔하고 맛있어. 감사해요, 아버님. 동서는 입에 맞아? 나쁘진 않네요. 뭐 원래 전라도 사람이 음식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가서 먹어도 웬만하면 실패하진 않더라고요. 이참에 식당이라도 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형님이 솜씨가 좋긴 하지? 안 그래도 가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 고민하긴 했는데 그럼 오빠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건 좀 힘들기도 하고. 나중에 오빠가 회사 그만두게 되면 그때 생각해볼게요. 난 당신이 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하긴 가게 운영하면 쉬는 것도 맘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아. 영업은 손님과의 약속이잖아. 급한 사정이 아니면 쉬지 못하니까 더 힘들지. 게다가 지금 하는 일도 있어서 병행할 생각은 없어. 집에서 하는 일이 뭐 힘들다고요?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널렸잖아요. 형님은 결혼 후에 삶이 편해지신 케이스 같아서 부럽네요. 다현아, 그만하고 밥 먹자. 형수님, 다현이가 솔직해서 그래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걸로 나빠하진 않죠. 하지만 동서가 입조심은 해야겠네요. 그날 밤. 오빠, 내가 예민한 거야? 진짜 술도 없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 왜? 설마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 재수씨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생각하잖아. 근데 솔직한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라니. 서방님도 날 그렇게 생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원래 재우가 생각이 좀 없잖아. 그래도 당신이 손윗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 애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구나. 그냥 기분이 계속 안 좋은 거지. 이해하려고 해도 뭔가 생각나는 말들이었어. 다음에 또 그러면 뭐라 할까 생각 중이야. 나도 나중에 재우한테 경고해놓을게. 아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데 옆에서 말려주지도 않고 솔직히 보기 안 좋긴 하더라. 아버지도 약간 언짢아 하는 것 같던데?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 고생했다고 더 말하신 건가? 여튼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 물론 지나간 일이니까 그걸로 뭐하라 할 생각은 없어.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한 소리 해야겠지. 어머님, 아버님이 불화했으면 싫어할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오히려 묵혀두면 나중에 더 서운한 마음이 들 거야. 미리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나을 수 있어. 혹시 말하는 게 그러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재우 통해서 말해줄 테니까. 고마워, 오빠. 일단 이해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 오늘 가족이 됐는데 벌써부터 일이 생기면 그렇잖아. 오빠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2달 후. 유정아, 혹시 지금 통화 돼? 나야 가능하지. 근데 오빠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별건 아니고 재우가 가족들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 거 있지? 자기가 좋은 곳을 안 되나?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나야 상관없지만 당신이 일하는데 지장 가면 안 되잖아. 어차피 밥만 먹고 들어오는 거면 딱히 상관은 없긴 해. 근데 갑자기 웬 식사 자리래? 이유는 말을 안 하던데? 그냥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먹는 날이 하루쯤은 있어야지 않겠냐고 하더라. 난 괜찮아. 이번 주에 들어온 의뢰는 여유가 있는 거거든.
내 걱정하지 말고 편한 대로 약속 잡아줘. 알았어. 혹시 힘들 것 같으면 바로 얘기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걱정하지 마. 잠시 후. 형님, 아주버님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이번에 다 같이 외식할까 싶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모두 모여서 식사한 적이 거의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리를 마련할까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 계실 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면 해. 난 종종 찾아뵈서 같이 식사하고 있었거든. 어머, 그걸로 되겠어요? 하긴, 형님 고졸이라면서요. 바로 일하시다가 결혼했으니 이런 일의 중요도를 모를만도 하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지인들 만났을 때 얘기할 만한 건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노래들은 다들 손주 얘기한다는데 형님은 애도 없잖아요. 내색은 안 해도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동서, 그게 졸업이랑 무슨 상관이야?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보내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거기서 결혼이랑 애 얘기가 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동서가 얼른 임신하든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사람들이랑 교류가 없어서 그만큼 예민하고 인성이 안 좋은 건가요? 하긴 대학교도 안 갔으니 제대로 된 전공 지식은 물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방법은 아시겠어요? 요즘 야간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네요. 이참에 한번 지원해보는 건 어때요? 지금 나이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주위에서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형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 안 하게 생겼어.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 무시하는 게 그대로 깔려있던데. 설마 내가 대학교 졸업을 안 한 게 그렇게 거슬려? 거슬리다뇨. 그냥 안타까운 거죠. 요즘 학벌, 인맥이 중요한 거 모르세요? 나중에 임신해서 애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선행학습이 중요한 시대에 엄마가 그렇게 뒤처지면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애가 공부만 잘해서 뭐하니? 동서 하는 행동 보면 인성 되바라진 애일 것 같은데 난 선행학습 같은 건 관심 없어. 그냥 건강하게 잘 크면 좋겠다 하는 바람일 뿐이지. 그 생각 고쳐먹는 게 좋을걸?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효가 된 직장도 없이 맴도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일? 돈 받고 글 써주는 그런 거는 말하겠죠. 근데 그런 건 비전 같은 게 없잖아요. 게다가 누가 알아봐주긴 한데요. 다들 광고나 받아서 글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그래서 동서는 지금 직장 갖고 있고 똑같은 상황 아닌가? 그래도 난 집에서 돈이라도 벌고 있지.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선우가 벌어온 거 쓰는 거 아니야? 뭐예요?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저도 맘만 먹으면 직장 잡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형님처럼 배운 거 없는 사람보단 탄탄한 지식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직장부터 구해. 나한테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남 깎아가면서 높인 자존심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줄 알아. 그리고 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불만 같은 거 느낀 적 없어. 오히려 내 상황에 맞는 일이니까 하고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입 열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날 저녁. 오빠는 동서가 어때 보여? 동서? 제 와이프? 뭐 그냥 차가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별일은 아니야. 2달 됐잖아. 그냥 오빠가 봤을 때 사람이 어때 보이나 싶어서. 딱히 부딪힐 일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재우한테 듣기론 괜찮다더라. 갑자기 재수씨 궁금해서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리고 당신이랑 서방님이 연락해서 그런가 생판 할 일이 없는 거 있지. 그럼 다행이긴 한데 당신은 괜한 질문 안 하니까 더 그렇지. 저번에 좀 그렇다고 말한 적 있잖아. 그래서 걱정했어. 아니야, 괜찮아. 시간도 꽤 지났잖아.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없었나 싶었지. 그럼 식사는 언제 하기로 결정난 거야? 토요일 저녁 6시에 식당에서 바로 만나기로 했어. 말로 들어보니까 룸이라고 하던데 꽤 유명한 한정식 가게라고 들었어. 그럼 어머님이랑 아버님 외출복 하나씩 드리는 거 어때? 어차피 우리가 모시러 갈 거 조금 더 일찍 출발해서 환복하고 가면 좋지. 그렇게 할까?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랬는데 좋은 생각이다. 토요일 저녁.
어머님, 아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모시러 갈까 그랬나 봐요. 이참에 차 한 번 바꾸는 게 어떠세요? 어이, 재수씨, 차를 바꾸다뇨? 저것도 얼마나 잘 들리는데요? 그리고 직업상 외제차 끌고 다니기 그렇더라고요. 아니, 외제차가 어때서요? 아, 하긴 혼자 생활비 준비하시려면 빠듯하시겠어요. 에? 그게 무슨... 당신도 참... 엄마, 아빠, 얼른 앉아. 형이랑 형수님도 자리에 앉아서 밥 먹자고. 어머, 음식이 정갈하게 나오네? 아이,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한정식 가게라면서? 이거 맛있고, 너희도 이거 먹어봐라. 고소한 게 종종 먹고 싶네. 제가 다음에 이거 해드릴게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 해드릴 거 그랬어요. 그쵸? 형님은 집에서 일하시니까 시간 내서 만드시기 쉽잖아요. 저도 종종 먹고 싶은 거 부탁드려도 되죠? 우리 그이가 먹고 싶은 게 있다는데 시간 많으신 형님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요리 쪽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 동서, 저번부터 선을 너무 넘는 거 아니야? 남편 음식은 스스로 차려. 내가 네 식모야? 식사 자리 결정나고 나서 날 무시했던 거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 희영아, 무시라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재수씨가 널 무시했어? 나한테 대학 가지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지금이라도 다니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 나중에 애 생기면 어떻게 교육할 거냐. 인맥이나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내가 이런 말을 왜 듣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이니? 둘째 내가 첫째를 무시했어? 형님, 전 명문대 나왔지만 형님은 대학 문턱 한 번 못 밟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을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전 제 주위 사람들 중 형님이 처음이라서요. 재수씨, 그렇게 대학이 중요해? 요즘은 학벌이 아니라 기술로 먹고 사는 세상이야. 물론 학연 같은 인맥은 중요하겠지. 근데 그걸로 사람을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재수씨는 취업해서 직장 다니고 있어? 내가 못나서 그래. 나 여기 못 있겠어. 어머님, 아버님 죄송한데 저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못 있겠어요. 아이, 너 뭐하니? 효정이 따라 안 나가고. 그리고 세아가 너, 네가 미쳤구나? 어머니, 미치셨어요? 넌 제정신이니? 효정이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걔가 그동안 우리 집에 어떻게 있는지 아니? 아휴, 너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엄마, 솔직히 다현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대학 안 나오고 변변 찾는 일자리 하나 없는 게 현실 아니야? 엄마가 형수를 그렇게 이뻐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이 배은망덕한 놈들, 형수가 우리 집에 해준 게 얼만지 알아? 아이, 효정이 걔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월 500만 원은 그냥 벌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냐? 그대로 모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해줬다. 너흰 그럴 능력은 있어. 형수가 집을 해줬다고? 근데 능력이 있으면서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잖아. 벌 받는 능력이 좋으면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하겠니?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재우 너, 네가 아빠한테 받아간 1억 4천이 형수가 해준 거야. 너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괜히 미안하지 않겠냐고. 네 형 설득해서 해준 거라고. 그때 넌 개뿔도 벌지 못하면서 손윗 사람을 깔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럼 진작 자기는 이렇다 밝히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숨기셨던 건데요? 낸들 알겠어? 너희, 효정이한테 사과해. 아님 난 너희들 못 본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사람 깔보는 것들은 내가 가족으로 인정 못해. 우린 택시 타고 가자고. 효정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맛있는 거라도 사주자고. 그 시각.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왜 숨기고 있었던 거야? 괜히 분란 만들기 싫었어. 어머님, 아버님한테 동서 들어와서 생색내는 사람으로 찍히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 다 병드는 지름길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서 다행이야. 몰라. 괜히 어른들 있는 곳에서 화내는 바람에 어머님 놀라셨으면 어떡하지? 진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미안해. 나도 아직 미성숙한가 봐.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 버렸어. 잘했어.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그렇게 해. 우리가 꼭 화를 참아야 될까?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번에 식사 자리에서 대놓고 널 무시한 거잖아. 네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 거 생각하면 솔직히 무시해서는 안 됐어. 난 이번에 만약 사과 제대로 안 하면 그때 줬던 거 회수할 생각이야. 어? 그걸 갑자기 그러면 소방님네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걔네 생각할 처지야? 솔직히 사과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생각이 없는 거잖아. 넌 무시당하면서까지 걔네 도와야 되겠다는 건 아니지? 아, 적어도 재수심 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 겪고 나니까 아니랬다는 생각이 들더라. 당신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마워. 하긴 이렇게 쌓아두기만 해선 답이 나오지 않지. 어? 어머님 전화다. 잠시요. 효정아, 마음 많이 상했지? 아이 저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짓거린 거야. 아니에요. 처음엔 속상했는데 오빠가 많이 달래줘서 괜찮아요. 저기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일은 저한테 맡겨주실 수 있나요?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무시를 당할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너네 집 가고 있어. 택시 불러서 지금 가고 있는데 괜찮을까? 네? 저희 집에요? 오셔도 좋지만 그럼 같이 출발할까 그랬어요. 사실 내가 애들 아빠랑 같이 너네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말했어. 이번에 결혼할 때도 효정이 네가 모은 거 해줬잖니? 그거 너네 이사갈 돈이었잖아. 아, 그 두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그거예요. 오빠랑 얘기했는데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거 그대로 회수할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빌려준 거라서 저희는 언제든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집도 있고 하니까 절 더 무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제 나름의 대처를 할 생각이에요. 네 마음이 풀린다면 그러는 게 좋겠지. 네가 선우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애라 오냐오냐 했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나 싶구나. 아니 네가 고생이 많아.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도 맘 쓰지 마세요. 제가 괜한 꼴을 보인 것 같아서 민망하네요. 그리고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좀 이따가 보자. 네. 그리고 택시비 계좌로 보내놨으니까 편하게 타고 오셔요. 그날 밤. 저기, 형님. 바쁘세요? 동서가 무슨 일이야? 나한테 연락할 정도로 좋게 보진 않는 사람이? 제가 그동안 형님을 제대로 못 알아봤나 봐요. 죄송해요. 잘못을 알기는 해? 대체 뭐가 미안해서 죄송하단 건데? 그냥 무시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솔직히 형님도 그렇게 잘한 거 없잖아요. 뭐? 나한테 하는 말이야?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그렇게 돈도 있는 사람이 왜 월세방을 살아요? 난 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애초에 그 돈으로 구축 아파트라도 갔었으면 제가 그런 오해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사과받고 끝내요. 동서, 그게 지금 사과하는 사람 태도가 맞아? 참 어이가 없다. 그리고 사과하는 건 동서 마음이지만 용서는 내 마음이야. 근데 지금 그 태도는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어떡하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했고 그에 맞게 사과했잖아요. 동서. 아니 이다연. 명문대를 아무리 잘 나오면 뭐해. 인성이 되바래졌는데. 아, 연락 온 김에 얘기 하나 하자. 너네 그거 다음 주까지 내 계좌로 입금해. 톡톡은행 12-3456-345678 이쪽으로 바로 보내. 내가 그래도 서방님 때문에 도와줬던 건데 그럴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네? 형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갑자기 집 매매한 돈을 달라뇨. 그럼 그 금액을 어디서 빌리겠어요?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무시도 안 하고 말 잘 들을게요. 아니, 용서는 없어. 서방님한테 그대로 전해. 형수가 이렇게 말했더라. 그러니까 돈 준비해라. 그럼 서방님 반응이 어떨지 상상되네. 그렇게 결혼할 때 드린 게 많다면서? 부모님 손을 벌리든 팔고 다른 곳 가든 맘대로 해.
난 걔한 말했어. 잠시 후. 아, 뭔데? 형, 형수님 말려주면 안 돼? 그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면 어떡하란 거야? 그거 내가 권한 거야.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 갚는 날 정해준 건데 그게 왜? 아, 우린 형수가 준 줄 몰랐지. 애초에 아버지가 준 건 줄 알았다고. 근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돌변하면 어떡하란 거야? 그럼 진작에 잘하지 그랬어. 사람을 누가 겉만 보고 판단하라디? 애가 너를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 근데 하는 거라고는 무시하는 아내, 그걸 감싸는 남편. 만약 이거 이혼하자고까지 번졌으면 너네도 위자료 대상인 거 몰라?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다현이한테도 따끔하게 말할게. 아, 지금 우리도 형편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 형수님 능력 좋다면서 당장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거 받아서 이사 나가려고. 굳이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도와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거든. 그리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 그거 네 형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사과 안 받아주시는 거 어떡하라고. 형이 말하면 형수님도 어느 정도 굽힐 거 아니야. 자존심 챙기지 마. 내가 이 일에 낄 것 같아? 네 아내가 내 아내를 무시했어. 넌 그걸 방관했고. 아, 물론 나도 몰랐다는 점에서 할 말이 없어. 정 용서받고 싶으면 네가 효정이 찾아와. 그리고 무릎을 꿇든 빌든지 하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용서받길 바란다? 그건 양아치 같은 생각 아닐까? 이런 얘기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형! 다음날 아침. 서방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니까 일어나야지 남들은 잘 시간이라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걱정이 많이 돼서 한숨도 못 잤다고요. 제가 왜 서방님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건은 돈 내놓으라고 하지 말란 거 아닌가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1억 넘는 돈이 형수님 거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알았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어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설령 그 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방님 말씀은 그 돈이 없었다면 무시했을 거란 걸로 들리네요. 그게 사과하고 싶단 사랑의 언행인가요? 아, 그렇게 딱딱하게 구실 거예요. 그리고 당장 형수님도 돈 내놓으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게 없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세요? 어이가 없어. 왜요? 내 잔고 공개해줄까요? 서방님, 지금 선우 씨 동생이라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돈, 솔직히 똑같이 내놓으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나름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서방님이나 동서는 그럭저럭한 월급쟁이잖아요. 바로 주는 거 힘들면 월 상환 어때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형수님, 사과한다는데 그렇게 말하셔야겠어요? 어머, 미안해라.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봤네요. 근데 어때요? 엄청 얄밉지 않아요? 당해보니까 기분 나쁘죠? 동서는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 상황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곡두 새벽부터 무례하게 전화해서 뭐 하는 짓인지. 이럴 시간에 진정성 있는 사과 문자라도 보내겠어요. 하긴 그럴 정신이 있으시려나. 여튼 귀한 일에 맞게 입금 해주세요. 잠시 후. 효정아, 휴대폰 왜 무음해 놓은 거야? 아, 어제부터 계속 전화 오는 거 있지? 처음엔 몇 번 받아줬는데 사과했으니까 돈 얘기는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음으로 돌려버렸어. 괘씸하잖아. 걔네도 참 가지가지한다. 왜 그러는 거야? 나도 알 수가 없어. 차라리 진심으로 사과했음 알겠다고 했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회수할 생각이야. 다음 주까지 안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려나. 법적인 절차 알아보도록 하자. 내가 봤을 때 신고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줄 것 같거든? 아니면 월세방으로 이사해야지. 안 그래? 내가 전에 재우가 보낸 톡을 찾아봤어. 거기 보니까 네가 준 걸로 들어가고 나머지 가전제품 같은 걸 제조씨가 있더라고. 나오라고 하고 우리가 그 집 가서 살든가 아니면 채 내어주든가 하면 되지. 응? 한번 흘러가는 상황 보고 결정하자. 그 후 며칠 내내 전화가 왔어요.
중간중간 받아보긴 했는데 처음엔 사과하다가 나중엔 윽박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니 많이 거렸더니 다시 온순한 양이 됐죠. 결국 기한이 다가오니까 매달 저에게 상환하기로 결정했어요. 거의 월급의 반이라서 동서도 투잡한다고 들었네요. 아마 서방님이 버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왜 그걸 냅두냐고 뭐라 하셨지만 매달 갚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겠다 싶어서 결정한 선택이랍니다. 사실 서방님이나 동서가 저보다 어려서 시부모님이 한 소리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제 편을 많이 들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감사한 거 있죠. 시부모님이나 남편한테는 앞으로 더 잘해줄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무시하는 걸 느끼고 있나요? 당하고 있으면 바보로 하니까 저처럼 시원하게 한 방 먹으시길 바라요. (1일) 여보, 오늘은 출근 언제 해? 어? 몇 시야? 어제 거래처 접대하느라 너무 늦게까지 마셨더니 늦잠 잤네. 지금 9시야. 애들은 벌써 학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갔어. 알았어. 너 뭐 북엇국 같은 거 끓였어? 당신이 좋아하는 북엇국에다 콩나물까지 넣어서 다 차려놨으니까 일어나서 밥 먹어. 어, 으, 으. 피곤해. 진짜 다 차려놨네? 맛있겠다. 속 좀 풀어야겠다. 저기 여보, 오늘 1일인데. 맞다. 생활비 주는 날이지? 내가 어제 찾아놨는데. 저기 가방에 있을 거야. 당신 꺼내와. 여기 있다. 근데 여보, 이렇게 계속 생활비 현금으로 줘야 돼? 어차피 나도 이거 은행에 입금해서 체크카드 쓰거나 하고 애들 학원비나 이런 거 입금도 다 이체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는 거보다 입금이 더 편한데. 에이, 자꾸 물어보네. 내가 분명히 말했지. 가장의 존경심을 가지려면 생활비를 받아야 된다고. 그걸 통장으로 보내버리면 내가 주는 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지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주든 이체를 해주든 당신이 주는 건 줄 알지. 그리고 나도 아이들도 이렇게 큰 집에서 살게 해줘서 고맙고 항상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여유 있게 살고 있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으니까 매번 이렇게 귀찮게 현금 주지 말고 이체해줘. 응? 아이 진짜.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게. 야,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넌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살림하면서 생활비도 그냥 보내주는 돈 받아서 생활하겠다? 너 나한테 취집했냐? 취집? 내가 언제 그랬어? 애가 둘째 가졌을 때 이제 애 둘이나 있으면 일 쉬면서 집안 살림에 매진하라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 난 일하고 싶다고 했었고. 그럼 내가 이렇게 대표로 일하는데 와이프가 꼴랑 어린이집이나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냐? 어차피 넌 그거에서 아이들 키우는 걸로 썼으면 뽕 뽑았지. 난 내 일에 자부심 갖고 있었어. 아이들 커가는 거 보고 아이들 새로운 것들 익히는 거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보람됐는데 왜 매번 내 일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하지도 않는 일에 자부심은 무슨.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가 생활비 타서 쓰는 거 하나까지도 자기 입맛대로 해달라고 징징댈 시간에 남편을 어떻게 하면 잘 보필할지 그거나 고민해. 알았어? 진짜 무슨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됐어. 알았으니까 그만 말하고 얼른 밥 먹고 회사 나가. 오호,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밥이야? 진지 드세요 해야지. 그게 농담이냐? 재미 하나도 없거든. 왜? 난 재미만 있는데. 어느 여자가 생활비를 한 달에 300씩 턱턱 현금으로 받냐? 넌 진짜 복 받은 거야.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됐어? 생색 좀 그만 내. 생활비 300이 참 넉넉하다. 다음 주 주말에 은영이 상견례 하는 거 알지? 알지? 우와, 처제가 결혼도 하고 세월 빠르다 빨라. 만난 지 3년 넘었다니까 슬슬 결혼할 때 되긴 했지. 그나저나 예비 제부랑 은영이 너무 보기 좋더라. 둘이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그치? 어이구, 그건 다 남자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남자란 자고로 나처럼 말이야. 돈 잘 벌어다 주고 아들 딱, 딸 딱. 그렇게 하면 여자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다 남자의 능력이고 실력이야. 아, 이제 농담인지 진짠지 구분도 안 간다. 당신 연애할 땐 안 그러더니 어쩜 그렇게 결혼하고 사람이 변했어? 나 무슨 조선시대 선비랑 사는 것 같아. 아, 내가 또 김씨 가문 중에서도 그 유명한, 아우, 시끄러. 아, 서방님, 진지 좀 드시고 제발 좀 출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말하니 듣기 좋다. 앞으로 그렇게 말해. 알았지? 아, 이 진상 밉상. 다음 주 주말. 안녕하십니까. 상민이 아버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은영이 아빠고, 여긴 은영이 엄마, 그리고 은영이 언니 부부입니다. 어머, 자매가 둘 다 미인이네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 은영이도 너무 이쁘게 봤는데, 세상에, 은영이 언니도 미인이고, 둘 다 사부인 판박이네요. 아니에요, 과찬이십니다. 상민인 외동이라고 들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니까 많이 허전하고 그러시죠? 아유, 전 외동 아들이긴 했지만, 얘 그렇게 끼고 살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장가가서 와이프랑 알콩달콩 이쁘게 사는 거 보여주면 좋겠어요. 다른 욕심은 없고, 제가 아들 하나만 키우다 보니까 상민이가 많이 외롭게 살아서 아이는 둘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요즘 애들은 또 그것도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하나는 너무 외롭다고 생각해요. 둘은 있어야죠. 엄마까지? 벌써 자녀 계획을 말씀하시다니 저희가 다 부끄럽네요.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예비동서 결혼하면 자녀 계획은 잘 가져야지. 뭐 그게 자기 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긴 하지만. 난 말이야, 한 번에 딱. 무슨 말인지 알지? 아, 여보, 사돈댁도 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창피한 것도 없어? 뭘 다 하실 만한 분들인데. 결혼해서 자녀 놓고 사셨으면 뭐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음. 아휴, 사돈 되게 재미있는 사위가 있으시네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그냥 사업합니다. 벌이도 나쁘지 않고요. 가지고 싶은 차, 신발, 뭐 이런 거 살 정도는 충분히 벌고 그렇습니다. 뭐, 예비동서가 결혼해서 제 손아래 동서가 된다면 제가 잘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낮에도 밤에도 다 이기는 그런 아주 듬직한 남자거든요. 참. 김서방 알겠네. 자네 잘난 거 여기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어. 그렇습니까? 좀, 사돈어른께서는 뭐 취미 있으십니까? 전 골프를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도 새로 골프채를 장만했는데, 야, 공 나가는 게 달라서 진짜 골프는 장비를 무시 못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참 큰 따님이 시집을 잘 갔나 봅니다. 남편이 이렇게 능력도 있고 위트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네 얘기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라 이 애들 결혼식 준비할 거 이것저것 상의도 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세. 자네 골프채 새로 산 건 나중에 그래. 친구들한테 실컷 자랑하기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장인어른은 골프를 잘 안 치셔서 그러는지 골프의 재미를 모르셔서 제가 참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저기, 아이들한테 결혼 준비 얘긴 들으셨어요? 그 결혼식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둘 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회사에서 오기 편한 곳으로 잡겠다고 했고요. 집은 아이들이 알아보는 데서 최대한 하고 부족한 만큼은 저희나 사돈댁에서 어느 정도 도움 받겠다고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벌이가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집값이 보통 비싸야 말이죠. 저희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할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역시 직장인은 월급 갖고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진짜 빡빡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전 한 달 매출 몇 달만 아끼면 전세보증금 정도는 1년 안에 마련할 텐데 말이에요. 어허, 아주 대단한 사회분이시네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시다니 결혼식 때 뭐 선물도 좋은 거 하나 해주실 생각인가 봅니다. 예? 아유, 뭐 적당한 선으로 해야죠. 그런 거 가족끼리도 너무 주고받으면 부담되는 거예요. 그쵸? 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입 좀 닫아. 형부, 제발 그만 좀 해주실래요? 너 뭐 어쩌다고 그러는 거야? 응, 이거 맛있다. 여보, 나 이거 집에서도 해줘. 죄송해요. 신경 쓰지 말고 대화 나누세요. 그날 밤,
애들은 다 재웠어? 그냥 엄마한테 맡기지 굳이 데려온다고 그 난리야. 피곤하게. 어머니 애들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나한테도 언제 올 거냐고 가는 길에 몇 번이나 물어보던 거 기억 안 나? 그나저나 당신 오늘 그게 무슨 행동이야? 아니 그 어려운 자리에서 무슨 자녀 계획 얘기가 자기 집에서 어떻게 나오냐? 뭘 부끄러워하냐? 다 나이 먹은 성인들끼리. 막말로 처제랑 예비 동서랑 이미 뭐 할 건 다 있을 텐데. 아닌 척 부끄러워하는 게 더 웃기지? 진짜 말 좀 막 하지 말라니까? 당신 사업하기 전이랑 사업하고 난 후랑 진짜 달라진 거 알지? 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안 아무이냐? 위아래도 없고 정말 갈수록 왜 이렇게 눈치도 없어?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당신은 거기서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고 웃다가 오면 되는 자리야. 몰라?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말도 못하냐?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일 하냐고 먼저 물어보셨잖아. 내가 괜히 말 꺼냈어? 그리고 보니까 아버님보단 훨씬 취향도 고급지고 나처럼 골프 치실 것 같으니까 골프 얘기 꺼낸 것 뿐이거든? 아버님보다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더라. 그치? 당신 거기에서 아무랑도 잘 안 맞았어. 당신 혼자 재미있고 당신 혼자 신났어. 아무도 당신 얘기 궁금해하지 않는데 거기서 신나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아, 아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아주 큰 죄를 지었다. 됐냐? 제발 당신 잘났다고 다른 사람 모르는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눈치도 좀 봐. 제발 좀. 알았어? 당신 혼자 사는 세상 아니야. 아이 알았다 알았다고. 얼마 후 시어머니 생신.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장남이 이제 사업 시작해서 참 어려워서 좋은 건 못 해드리고 이건 홍삼 세트 선물 샀어요. 알고 있는데 뭘 이렇게 사왔어. 안 사와도 된다니까. 아휴 사업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많이 힘들지? 네, 서방님이 많이 도와주긴 하시는데 영 자리 잡기가 쉽지 않네요. 생활비도 겨우겨우 갖다 주는 정도예요. 저도 일해서 같이 내고 있는데 빠듯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업은 잘하는 태준이나 하지. 너까지 그렇게 사업한다 그래서는. 걱정이구나, 걱정이야.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업이 사실 초반엔 힘들지만 자리만 잡으면 금방 일어난다니까요. 저도 원래 건설회사 다니다가 자재 관심이 많아져서 건축자재 회사 건설하고 초반엔 엄청 힘들었어요. 그치 여보? 네, 저희도 힘든 시기 다 이겨냈어요. 형님네도 곧 있으면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어머니, 저희는 여기 용돈이요. 어머, 고마워. 세상에 매번 잘 챙겨주는데 거기에 생일이라고 봉투까지 주니? 역시 우리 태준이가 최고다 최고. 응? 자기야, 용돈을 주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었어? 어? 아니 그게 예, 넌 우리 태준이가 잘 벌어서 우리한테 용돈 좀 줬다고 뭐라고 하려고 그러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보내드릴 순 있는데 저한테 말이 없었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 바깥일에 여자가 너무 관여하고 간섭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바깥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 돈 잘 벌어다주는 신랑 둔 덕에 이렇게 호강하고 사는데 뭘 그렇게 다 따지고 드니? 그렇다고 얘가 생활비를 안 주니 뭘 안 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아닌데 이 사람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떻게 어디에 씀씀이는 않은 게 맞죠? 아이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 주는 생활비로 착실하게 살림이나 꾸려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고집일까? 엄마, 우리 엄마 생일인데 기분 상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요. 알았죠? 너, 내가 버려서 내가 드린다는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 캐물어? 어머니 생신이니까 넘어가는데 나중에 얘기해. 얘기하긴 뭘 얘기하니? 됐다. 이거 용돈 받은 걸로 치마. 됐냐? 아니요. 생신이라 드린 건데 그건 그냥 받으세요. 더럽고 치사해서 못 받겠구나. 도로 가져가라. 가져가. 엄마. 얘가 눈치가 없어. 그냥 너. 어머니도 빨리 사고 드려.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용돈 받으세요. 제가 나중에도 애들 아빠한테 뭐라고 안 할게요. 정말이냐? 네.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받으셔도 돼요. 알았다. 잘 쓰마. 아유, 우리 아들 진짜 최고다. 잘 쓸게. 몇 개월 뒤.
언니, 형부, 왔어? 애들은? 애들이야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신났지. 어머, 드레스 너무 이쁘다. 결혼한다니까 진짜 내가 다 찡하다. 결혼식 준비 힘들었지? 언니가 살림한다고 바빠서 도와도 못 주고 미안해. 에? 뭘 미안해. 나 친구가 플래너라 완전 잘 챙겨줘서 결혼식 준비 잘했거든? 걱정하지 마. 아, 입금한 건 잘 받았어. 고마워, 언니. 고마워요, 형부. 어? 먼저 돈을 보냈어? 내가 봉투 준비했는데. 몰랐네. 내가 먼저 보냈어. 그래도 결혼식 준비할 때 이것저것 은근 들어가는 거 많아서 한 푼이 아쉬우니까 그거라도 쓰라고 보냈지. 많이도 못 보냈는데 뭘. 아니야, 진짜 잘 썼어. 다행이다.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언니가 결혼 선물로 사줄게. 진짜 괜찮다니까. 언니, 나 친구들 왔나 봐. 다음에 결혼식 끝나고 또 봐. 알았지? 형부도 다음에 봬요. 알았어. 저도 결혼 축하해. 저기 여보. 왜? 저기 나한테 상의하고 처제한테 돈을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에이, 해봐야 30만 원밖에 안 보냈는데 안 그래도 은영이한테 뭐 필요하냐고 물어봐도 말 안 하고 얼마 보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은영이가 딱 자기가 준 만큼 달라고 해서 그거 준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라도 사줘야지. 뭐? 아니 돈 보냈으면 됐지 뭘 또 보내? 참나. 야,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가 돈이 어디 있다고 30만 원이 작냐고. 뭐야? 지금 여기서 은정이 결혼한다고 30만 원 보낸 게 많다고 나한테 화내는 거야? 여보, 은영이 내 친동생이야. 당신 상견례 때 그렇게 돈 자랑하고 있는 척 해놓고 30만 원만 보내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욕했어. 근데 은영인 당신 우리 집에 인색한 거 아니까 우리 싸울까봐 자기가 나 결혼할 때 준 만큼 주라고 한 거 모르겠어? 아우 진짜 씨. 내가 뭘 인색했냐? 내가 언제 인색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인색하지 안 인색했어? 어머님 아버님 댁 갈 때는 한우며 과일 세트며 돈 벌자마자 바리바리 싸가고 내가 저번에 어머님 용돈 따로 드리는 거 알아도 아무 말 안 했지? 우리 집에는 항상 용돈 10만 원 이상 한 적 없고 앞에 있는 척 하는 것도 그만 좀 해. 말이라도 말지.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딘지 몰라. 은영이 결혼식장이야. 여기서 우리 이러고 있다가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씨. 집 가서 얘기해. 뭘 얘기해. 할 얘기 없으니까 집에 가서도 말 꺼내지 마. 알았어? 잠시 후. 야, 얘기 좀 해. 너 진짜 내가 생활비 주는 거 어떻게 쓰냐? 가계부 써, 안 써? 아, 진짜, 씨. 여보, 당신 잘 나간다며. 돈 많이 번다며. 내가 뭐 당신한테 생활비 외에 돈 더 받아서 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주는 한 달 생활비 300에서 내가 아껴 쓰고 준 거잖아. 내가 생활비를 너무 많이 줬지? 그러니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동생한테 30만 원씩이나 턱턱 주지. 살림하는 아줌마가 30이 적어? 너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나가서 30만 원도 못 벌어오는 게. 뭐라고? 그럼 나 지금이라도 나가서 일해? 일할까? 당신이 일하지 말라고. 당신 사업가 잘 나가는 남자 그거 타이틀 갖고 싶어서 나한테 자꾸 집에서 살림하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치사하게 사람 돈으로 쥐락펴락하려고 그래? 뭐 쥐락펴락?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우리 요즘 회사 어려워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난 아껴 생활비 마련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쓸 것 같았으면 30만 원 줄이는 게 맞지 않아? 회사가 어려우면 회사가 어렵다고 처음부터 말을 해야지. 내가 은영이한테 30만 원 보냈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내가 그 소리가 곱게 들리겠어? 그리고 회사가 어려우면 그냥 내가 일을 나갈게. 어차피 애들도 학원 다니고 뭐하고 하면 나 일 나가는 시간이랑 겹쳐서 나 일 다녀도 크게 상관없어. 왜 자꾸 일을 나간대? 당신이 일 나갈 정도로 힘들진 않은데 그냥 그렇다 이거지. 암튼 처가에 뭐 할 땐 나랑 꼭 상의해. 알았어? 아 진짜. 그럼 당신도 약속해. 시댁에 뭐 할 땐 나랑 상의하자고. 응? 그걸 왜 상의해? 내 돈으로 하는데. 너랑 나는 동등한 관계야. 그니까 네가 나한테 일하지 못하게 하면 네가 버는 돈도 동등하게 권리를 갖는 게 맞지. 여태까진 그래.
당신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우리 집 당신 집 차별둬도 서운하긴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이번 일은 못 넘어가겠다. 당신 앞으로 딱 똑같이 해. 알았어? 뭘 똑같이 해. 야, 원래 남자 집이랑 여자 집이랑 다른 거야. 그니까 장인 장모님은 딸 말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야지. 이게 진짜 정신 못 차리지? 나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알았어, 몰랐어. 아, 몰라. 몰랐어. 그만 얘기해. 쥐가 잘못해놓고 쥐가 큰 소리야. 뭐? 아, 어디가? 이리 와서 마저 얘기하고 가. 아, 몰라. 나 나가서 한잔하고 올 테니까 먼저 자. 편하게 살림하게 해줘서도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야. 남편을 이렇게 바가지 긁으면 되겠어? 당신이 먼저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아, 여보. 아, 진짜, 씨. 말하다 말고 어딜 저렇게 나가? 몇 개월 뒤. 형님, 너무 잘 먹었어요. 무슨 갑자기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밥에 커피까지 곁하셨어요? 요즘 그이 사업 자리 잡기 시작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지. 요즘은 어때? 서방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아, 그냥저냥 지내요. 안 그래도 아주버님 사업 시작하셨는데 자리를 잘 못 잡아서 힘들단 얘긴 전에 들었는데 자리 잘 잡았나 봐요? 다행이네요. 몇 달 전까진 그랬지. 참, 서방님이 대단한 거야. 사람이 좀 잘난 체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진짜 능력이 있긴 한가 봐. 아우, 그 사람 좀 잘난 체하는 거 고쳐야 돼요. 주변에 사람 다 떨어지고 이상한 사람만 붙기 딱 좋아요. 안 그래도 제 동생 상견례 때 진짜 밉상 진상이었다니까요. 그래도 서방님은 귀엽지 않아? 우쭈쭈 해주면 좋아라 할 타입 아니야? 저도 그래서 처음엔 좀 받아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엔 어렵다, 뭐한다 하면서 생활비도 줄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 서방님은 돈도 잘 벌고 집에 생활비도 잘 준다고 하도 그러길래 동생 걱정 없이 사는 줄 알았어. 그 전엔 잘났다고 큰소리 치더니 요즘은 좀 힘들다는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도 좀 줄여서 요즘은 마트에서 장 보기보단 시장에서 장 자주 보면서 조금씩 아껴요. 그나저나 형님네는 요즘 좀 자리 잡으셨나 봐요. 바빠서 통 연락도 없으시더니 저한테 밥 사주시겠다고 연락도 먼저 하시고. 다 서방님 덕분이지. 우리 진짜 급하게 자금 필요했는데 융통해줘서 고비 넘겼으니까. 자네한테도 내가 정말 고마워서 이렇게 불렀지. 세상에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주고 자네도 허락했다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아, 그리고 이건 선물. 그냥 립스틱 하나 샀어. 갑자기 무슨 선물까지. 아, 네? 어. 그랬죠? 그이가 도와드렸죠? 그래서 일은 잘 해결되셨어요? 그럼 진짜 요긴하게 잘 썼어. 사업이란 게 돈 벌 때는 크게 벌더니 어려워지면 정말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더라고. 아, 그러니까 착실하게 회사나 다니지. 서방님 사업하는 거 보더니 자기도 사업해야겠다고. 아, 그 애가 부추긴 것도 있죠. 근데 형님네가 그 얘기한 때가 언제쯤이었죠? 제가 요즘 너무 바쁘게 살았나 봐요. 언제 그랬나 그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요즘 많이 바쁜가 봐. 한 달 좀 안 됐잖아. 하긴 동서는 회사 일이나 사업에 별로 관여 안 한다곤 들었다. 그래서 잘 모르나 보네. 아, 그렇죠. 그이가 워낙 바깥일 집안일 나누는 스타일이다 보니까요. 저기 형님, 제가 급하게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 먼저 좀 가볼게요. 밥이랑 커피 너무 잘 먹었고 다음에 또 뵐게요. 응? 알았어. 갑자기 가네. 무슨 일 있나? 잠시 후. 비밀번호가. 맞다. 주거래 은행이 여기가 맞고. 이 인간 이거 숫자 까먹는다고 매일 어디다 적어두던데. 여태까지 시댁의 용돈이 위해 형님네 사업자금까지 이렇게 대주면서 우리 집엔 명절이니 무슨 날에도 그렇게 주기 아까워했던 거야? 나쁜 놈. 몇 주 뒤. 무거워. 샘플 챙겨가려면 뒤에 트렁크 다 비워야 되는데 골프채가 이렇게 많았나? 돈 벌어다가 생활비 줄 돈은 없다더니 골프채 살 돈은 있었나 봐. 이거 다 새 거 같은데?
아니, 이거 다 원래 있던 거야, 있던 거. 내가 요즘 몇 달간 돈이 없어서 생활비도 다 못 줬는데 어떻게 골프채 살 돈이 있었겠냐? 이번 달 생활비도 현금으로 쪼기 뽑아놨으니까 가져가. 그래, 알았어. 돈이 없을 수밖에 없겠지. 뭐? 여보, 혼자 궁시렁대지 말고 여기 와서 이것 좀 같이 나르자. 여기 이거 샘플들 챙겨가려면 지금 이거 다 빼야 된다니까. 이 구두는 빼야겠다. 거기 사장님이 너무 명품 옷, 신발 이런 거 신는 사람 좀 안 좋게 본다더라고. 허영이 있다고 하던가? 참나. 아니 돈 벌었으면 명품도 사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이거 신발이랑 들고 따라와 얼른. 알았어. 비싸 보이는 게 많네. 트렁크에 신발을 이렇게 넣어놨었어? 내가 또 신발 모으는 게 취미잖아. 그거 조심해. 그거 내가 진공포장까지 해놓은 한정판이라고. 프리미엄 붙어서 정가보다 더 비싸게 팔려. 그러고 보니 요즘 내 물건에 관심이 많다. 며칠 전부터 사진도 찍고 그러는 것 같더라. 도대체 이건 얼만가 궁금해서 그랬지. 자식 새끼 마누라 입에 들어가는 건 아끼라면서 넌 참 잘 쓰고 다닌 것 같다. 아이 진짜 아니라니까. 다 예전에 산 거야. 예전에. 그래 그래 알았어. 거의 다 뺀 것 같은데? 그러네. 나 그럼 회사 들렀다가 샘플 챙겨서 출장 갔다 올게. 한 3, 4일 걸릴 것 같아. 박람회도 갔다가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니까. 알았지? 그래 잘 다녀와. 회사엔 뭐 신발이나 골프채 두고 다니는 거 있어? 어? 골프채는 하나 있을걸? 연습용으로. 왜? 아니야. 잘 다녀와. 고생하고. 알았어. 왜 이래? 갑자기 말투 왜 이렇게 다정한 거야? 그냥 당신한테 친절한 게 뭐 이유가 있겠어? 남편이 고생하는데 그럴 수 있지. 다녀와. 오, 역시 이제서야 당신이 고분고분한 와이프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사람도 그래. 길이 들어야지. 그래야 서로 편해. 그치? 그래, 그래. 알았으니까 얼른 가. 늦겠다. 며칠 뒤. 여보, 얘들아. 뭐야? 이 시간에 다 어딜 갔어? 여보! 얘, 윤정! 불도 안 켜고 어딜 다 간 거야? 피곤해. 맥주나 한 잔 마실까? 내일 골프 약속이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산 신상을 갖고 가면 이 자식들 부러워 죽겠지? 응? 뭐야? 여기 왜 다 비었어? 출장 잘 다녀왔어? 야, 집 왜 이래? 도둑 들었어? 어? 아닌데? 도둑은 무슨 도둑? 아, 지금 들었겠다. 뭐? 무슨 소리야? 지금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도둑이지. 마누라 몰래 버는 족족 시댁에 퍼다 나르다 못해 아주버님한테 1억이나 해줬더라. 같이 사는 사람 몰래 아무리 네가 벌었다고 해도 그렇게 혼자 맘대로 돈 갖다 퍼다 나르면 그게 도둑이지 뭐. 내 입장에선 그렇네. 야, 집에 지금 골프채도 없고 내 신발 컬렉션도 없어. 모잠녀 명품 산 거 죄다 사라진 것 같다고. 아, 그거? 내가 팔았어. 오이에 올리니까 쭉쭉 나가더라야. 뭐? 야, 너 미쳤어? 그게 얼만데 그걸 네 맘대로 팔아. 그러게. 다 파니까 거의 차값은 나오더라. 급하게 파느라고 싸게 올린 것도 많은데 그 정도면 진짜 비싸게 사긴 샀었나 봐. 야, 이 미친년아. 그걸 다 팔았다고? 네가 제정신이야? 너 어디야? 당장 안 들어와? 아, 식탁 위에 있는 이혼 서류 못 봤나 보다. 우리 이혼할 거야. 뭐라고? 이혼? 야, 너 지금 미쳤지? 돌았지?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아, 그래. 형한테 1억 준 건 상의 안 하고 해서 미안한데 진짜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해서 도와준 거야. 그일 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일을 벌려야 되는 거야? 말을 해야지 말을. 지금 그거 판 돈은 어쨌어? 산 사람들 연락처는 있지? 다시 돈 돌려주고 물건으로 받아와. 내가 그럼 다 덮고 용서해줄게. 그 돈 없는데? 이미 다 썼지? 뭐? 야, 그 큰 돈을 어디다 써? 너 뭐 어디 집이라도 얻었냐? 진짜.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선 들어와서 얘기하자. 그거 그 돈 받고 팔 물건들 아니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넌 돈 받게 생각이 안 나지? 돈만 밝히는 천박한 놈. 그러면서 무슨 양반이 어쩌고 헛소리만 늘어놓더니 넌 그냥 졸부야, 졸부. 졸부고 뭐고 알겠으니까 너 지금 어디냐고. 돈은 어디다 썼어? 우리 집에 들였어. 여태까지 너희 부모님한테 네가 몰래 보내드린 용돈이며 아주머님 댁에 해준 돈까지 하면 그 돈에 뭐 반도 안 되겠지만 어쩌겠니? 그거 팔아서 나온 돈이 그 정도인데. 엄마 아빠한테 여태까지 못 드린 용돈 좀 드리고 은영이한테 결혼 선물도 해줬어. 됐니?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내 돈을 왜 네 맘대로 하는 건데? 우린 부부니까. 참 고맙다. 내가 집에 있던 물건들은 미리 사진도 찍고 거래글도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아쉬워했는데. 네 차에서 꺼냈던 그 골프채가 그렇게 비싼 거라며? 그게 많이 도움된 것 같아. 아, 그리고 네 회사에 있는 연습용은 아쉽게도 아직 못 팔아서 그건 안 건들게. 야! 들어와서 얘기하자 제발. 그동안 당신한테 막말한 거, 서운하게 한 거 내가 다 사과할 테니까 얼굴 보고 얘기해. 법원에서나 보자. 사업하면서 변하는 너 보는 거 나 너무 힘들었고 갈수록 너랑 너희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심에 정 떨어졌었고 내 동생한테 30만 원 줬다고 그날 하루 종일 날 들들 볶던 널 보면서 마음 정리하기 시작했었어. 근데 아주버님한테 1억까지 네 맘대로 줬단 얘기 들으니까 내가 더 이상 너랑 살 의미를 모르겠더라. 내가 네 아내라고 생각은 하고 살았니? 그냥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가사 도우미 정도로 날 봤던 거지? 아, 그럼 내가 너랑 같이 잠도 자고 그럴 거냐? 아내한테 그렇게만 생각하는 남자가 어딨어. 시끄러. 그게 더 싫어.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를 생색내고 인색하게 굴 때도 그래도 난 애들 아빠니까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 그리고 최근 힘들단 얘기에 생활비도 줄이고 그랬어도 사업이란 게 들쑥날쑥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참고 옆에서 버티려고 노력 많이 했어. 근데 너 통장 내역이랑 보니까 생활비 줄 돈 충분히 있더라. 너 내 통장 내역 봤어? 그래. 아주버님한테 1억 송금한 것도 다 봤어. 그리고 너 재산 목록이나 이런 거 내가 다 떼놨으니까 재산 어디 빼돌릴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다 뱉어내게 돼 있으니까. 너랑 같이 살면서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살아온 전 와이프가 될 네 애들 엄마한테 최소한의 양심은 있길 바라. 너 그럼 네 명의집도 확인했어? 그래, 다 확인했어. 고마워. 내 앞으로 집도 사주고. 당신 진짜 능력이 있긴 하더라. 세금 때문에 내 이름으로 사둔 거 맞지? 빌라긴 해도 제법 크던데. 거긴 내가 애들이랑 가서 잘 살게. 살 집 마련해줘서 고마워. 너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너 지금까지 집에서 놀고 먹던 아줌마가 이제 와서 세상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여자가 이혼하면 하층민이라더라. 완전 거지같이 산다고.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너 같은 놈이랑 사는 것보단 행복해. 이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야. 그렇게 돈이 좋으면 돈이랑 살지 나랑 왜 살아? 아, 아니구나. 넌 돈이랑 너희 식구만 좋아하지. 그럼 돈 다 싸질머지고 가서 너희 형이랑 형수랑 니네 엄마 아버지랑 살아. 복을 걷어차네 걷어차. 내가 지금 박람회랑 가서 얼마나 많은 계약 성사시키고 온 줄 알아? 너 우리 조만간 돈 빠서 안 줄 거야. 근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이혼을 하겠다고? 아, 이번 일 잘 되면 내가 자기네 집도 챙겨줄 테니까 이쯤하고 들어와라 좀. 이거 판 것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내가 지금까지 당신 겪은 게 몇 년인데 지금 몇 마디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당신 말 믿고 들어갈 줄 알았니? 미친놈. 넌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언젠가 땅을 치고 후회할 날 오더라도 너희 본성이 변할 사람이 아니란 거 나 이제 너무 잘 알아. 알았니? 여보세요? 야, 야, 은종아. 어이씨. 내 컬렉션, 내 신상 골프채. 아. 몇 개월 뒤. 야, 너 남의 물건 그렇게 함부로 팔고 그거 절도야, 절도. 아닌데? 당신이 팔아달라고 해서 판 건데? 야, 너 자꾸 거짓말 할래? 내가 언제 팔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팔아달라고 했다니까. 그럼 팔아달라고 안 했단 증거는 있니? 부부끼리 같이 있으면서 나온 얘기가 무슨 증거가 있겠어. 아우, 진짜, 씨. 말도 안 되게 우기면 단 줄 알아? 아, 사회행위라고, 이거.
이혼 전에 재산 처분하는 거 그거 다 불법이야. 내가 너 고소할 거야. 고소! 아, 마음대로 해. 입증이 가능한가 모르겠네. 그리고 그게 당신 건지 내 건지 어떻게 알아? 같이 사는 집에 있었으면 내 물건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리고 그게 재산 빼돌린 거면 당신이 당신 어머니, 아버지, 형한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준 돈들은? 그것도 그럼 다시 다 갖다 놔야겠네. 그래야 공평하지? 안 그래? 저게 진짜 미쳤나? 너 약 먹었냐? 너 갑자기 왜 이래졌어? 아이 낳고 편히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해줬더니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빠졌다는 게 딱 이거지. 호강. 좋은 집에서 산 거 말고 내가 호강한 게 뭐가 있어? 돈으로 갚지라고 생활비도 내가 말하기 전에 준 적 있어? 꼭 생활비 달라고 말로 해야 주는 데다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꼭 어디 있으니까 가져가라 하면서 사람 비참하게 비굴하게 만들었던 게 호강이니? 네가 하는 짓이 딱 네 그릇이야. 알아? 아, 이제 안 그런다고 했잖아. 뭐 얼마나 더 빌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 잘 벌고 아들, 딸 있고 완벽한 가정인데 갑자기 이혼이 말이 되겠냐? 아, 맞다. 너 밖에 보여지는 것도 엄청 중요한 사람이지. 난 밖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내 안에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안쓰러워. 너 같은 놈 그늘 아래서 살려고 억누르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애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 알겠니? 너가 나한테만 인색했으면 내가 이 정도로 나오지 않았어. 어쩜 그렇게 시댁친정 차별 두고 네가 버니까 넌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난 내 동생 결혼할 때 생활비에서 주는 건데도 너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 그 얘기는 또 왜 꺼내는데. 그래서 결국에 안 줬어? 줬잖아. 그게 네가 준 거니? 내가 준 거나 마찬가지지? 네가 주는 생활비에 내 노동의 대가는 전혀 안 들어가 있었잖아. 나 그 부분 다 인정받아서 재산분할 받을 거야. 네가 사업 잘 된답시고 나 무시하고 깔보고 사람 비참하게 만들었던 거 다 보상받고 너 같은 쓰레기랑은 영영 끝낼 거라고. 그래, 갈라서자 갈라서. 이 정도 말했으면 들어먹어야지. 네가 나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두고 본다. 거지같이 살 거 뻔한데 어디 한번 잘해봐라. 약 2년 뒤. 조심히 들어가요, 은정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누구지? 여보세요? 여보, 은정아, 은정아.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여보. 잘 지내지? 뭐야. 당신 술 마시고 있어? 지금 아직 낮이야. 술 마시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애들 보려면 아직 며칠 남았어. 연락하지 마. 나 없이 행복하니? 나도 없으니까 미치겠어. 집안도 엉망진창이고 너만한 여자 없어. 제발 돌아와줘. 어? 나 이제 너한테 정말 잘할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야, 우리 이혼한 지가 2년이야.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질척거리지 마. 왜 잘 살다가 이제 와서 난린데? 뭐, 사업이 어렵니? 아니, 그냥저냥 잘 되는데 너 없으니까 너무 공허해. 아이들도 따로 살고. 나 그래도 너랑 살면서 다른데 한눈 팔고 그러진 않았잖아. 내가 뭐 돈 문제 말고 속썩인 거 있어? 나 늦게 들어와도 집에 안 들어온 적은 없었잖아. 안 그래?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걸 잘했다고 그거 하나 내세울 거 있다고 하는 네가 이상한 거라고. 왜 아직도 그걸 몰라? 돈 문제? 그게 제일 커. 사람이 살면서 돈으로 그러는 게 얼마나 치사한 일인 줄 알아? 너 사업 시작하고 우리 둘째 가진 이후로 나한테 얼마나 돈 문제를 생색냈었는지 너 기억 안 나니?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 문제 말고 잘못한 게 없다고? 이제 잘할게. 내가 당신한테 이제 월급도 현금으로 안 주고 카드랑 현금 이체해줄게. 어? 생활비도 300 말고 더 올려줄게. 그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제발. 나 이제 골프채도 안 사고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형이랑 우리 집에 퍼주지 않고 장인 장모님께도 잘할게. 그걸 이혼하고 2년이나 지나서 깨달았니? 빨리도 깨달았다.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너한테 참 많은 시간을 준 것 같은데. 하다못해 은영이 결혼할 때 돈 보냈을 때라도 그렇게 화내지 말았어야지.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래, 그땐 내가 버는 돈이 다 내 돈 같았어.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싶었고 가장이고 남자는 의뢰 다 그렇다고들 생각했어. 내가 어리석었단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이제 생각 고쳐 먹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이 전화를 왜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 그리고 남자친구 있어. 뭐라고? 남자친구? 그래, 남자친구 있어. 그럼 내가 뭐 미련하게 애들만 보면서 내 인생 그냥 그렇게 희생하고 살 줄 알았니? 나 그렇게 살기에 아직 젊어. 애들도 키우고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살 거야. 너 없이도 나 잘 살아. 왜? 이혼할 때 나한테 했던 악담대로 안 되니까 아쉽니? 우리 이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연애를 할 수가 있어? 난 아직도 널 못 잊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넌 나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어? 네가 그만큼 정 떨어지게 했다는 생각은 안 드니? 양육비도 보내고 하길래 이혼하고 그래도 정신 차렸다 했는데 넌 아직도 멀었다 멀었어. 내가 너한테 실망을 하는 동안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 고쳤어야지. 다 늦게 와서 붙잡으면 어쩌잔 건데? 말을 했어야지 말을. 나한테 이런 게 불만이다 이러지 말아라 그랬어야지. 조용히 네가 다 따르니까 난 그냥 너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내가 말을 안 했다고? 됐다. 그래 말 안 해서 미안해. 됐지? 나 애들 데리러 가야 돼서 바쁘니까 전화 끊어. 은중아, 은중아. 결혼할 당시에는 직장인이었던 전 남편과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고 크게 모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우리 집보단 본인 집을 챙기는 모습이 있어 탐탁지 않았지만 뭐 몇만 원에 치사하게 굴고 싶지 않아 그냥 뒀어요. 사업이 잘 되자 생활비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돈이 생기니 더 심하게 차별을 하며 저희 집과 본인 집을 편가르기 하듯 대우하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의 결혼식 축의금 30만 원과 전시숙의 사업자금 1억이라는 사건이 겹치며 정말 우리 가족은 남보다도 못하게 생각한다는 걸 깨닫고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네요. 현재 저는 이혼을 하면서 괜찮은 수준으로 재산 분할을 받았고 부유하진 않아도 평범할 정도의 생활을 하며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최근엔 정말 남자친구가 생겨서 뭐 소소하게 기쁨도 찾아가고 있어요. 결혼은... 아직은 할 생각이 없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